오늘은 블로그 수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수익화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은 정말 제가 블로그 수익화에 대해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블로그 수익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블로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로그 글을 써서 수익화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활동을 해서 수익화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판매를 해서 수익화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번째는 마케팅용으로 이용을 해서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수익화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블로그 글을 써서 수익화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블로그 글을 써서 수익화하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애드포스트라는 것인데요. 애드포스트는 블로그 글을 쓰면 광고를 달 수 있는데 그러한 광고를 다른 사람들이 클릭 혹은 액션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광고 수입이 지급이 됩니다. 이를 애드포스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애드포스트로 돈을 버는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건데요. 쿠팡 파트너스와 같이 다른 제품 혹은 다른 서비스를 홍보해주고 그 수수료, 커미션을 받는 형식을 제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쿠팡 파트너스도 있고요. 혹은 앱테크를 하면 추천인, 친구 초대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제휴 마케팅의 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블로그 글을 써서 수익을 내는 또 다른 방식, 바로 체험단, 그리고 기자단,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자, 물론 체험단 같은 경우는 조금 전략하는 형태와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맛집 탐방이라고 했을 때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서 여러분들이 음식과 그런 커피를 제공을 받고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죠. 그렇게 전략의 개념이 될 수가 있고요. 서포터즈 같은 거는 원고료라고 해서 취재를 하고 블로그 글을 쓰면은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자단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자단은 이제 업체에서 원고를 주게 되면은 그 원고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바탕으로 글을 써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방문자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중요하니까 따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네. 1방문자 수를 늘리면 아무래도 체험단 제안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서포터즈도 더 많이 합격이 되겠죠. 그리고 기자단 같은 경우는 거의 1방문자 수가 전부죠. 네, 1방문자 수가 많다라는 것은 상위 노출이 잘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방문자 수에 따라서 원고료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단, 기자단, 서포터즈로 돈을 벌고 싶다면 1방문자 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방식이 있냐면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프리미엄 컨텐츠는 어떤 거냐면 구독 서비스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전자책과 종이책도 있습니다. 네, 전자책과 종이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블로그를 하신 분이라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에 전자책과 관련된 영상이 정말 많죠. 그거 몇 개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전자책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책을 집필하면은 종이책도 쉽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을 해서 이제 블로그로 돈을 버는 건데요. 활동은 대표적으로 스터디 그리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스터디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독서 모임이죠. 블로그를 통해서 독서 모임을 모집을 하고 그러면은 참가비라는 게 있겠죠. 사람들에게 참가비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참가비가 바로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서 모임, 미라클 모닝, 미니멀 라이프 혹은 운동, 다이어트, 식단 조절, 외국어 공부 이런 등등등이 있습니다. 4주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참가비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5만원으로 적고요. 10명이 모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50만원이죠. 네, 그러면 한 달 수입이 50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터디나 프로젝트와 같이 활동하는 것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엑스퍼트라는 것도 있죠. 네, 엑스퍼트를 통해서 내가 전문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록 여러분들이 블로그 수익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요.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혹은 블로그 마켓을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주얼리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한다든가 의류를 판매한다든가 혹은 인적 자원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책 같은 경우도 판매가 가능하고요. 컨설팅이나 상담, 교육 강의 등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마케팅인데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타로나 사주를 하시는 분들도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죠. 제가 실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이 상담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광고를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돈이 드는데 블로그는 돈이 안 드는 마케팅이죠. 네, 그래서 돈이 안 드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마케팅, 홍보하는 용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활동, 내가 무슨 활동 같은 것들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스터디나 프로젝트, 엑스퍼트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혹은 판매, 내가 판매할 거리가 있다 라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 마켓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다 라고 하면은 마케팅을 통해서 블로그로 직간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블로그 글쓰기를 통한 수익화 방법이 가장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부터 먼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본질이 되는 게 바로 블로그 글쓰기입니다. 네, 블로그 수익화는 블로그 글을 안 쓰면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 블로그 포스팅을 꾸준히 하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수익화 방법도 천차만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1포스팅 계속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